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사업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 밀착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가진 힘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생생매거진 오늘에서 새롭게 준비한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오늘 첫 시간에는 과연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대구 경북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 살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영남대학교 사이버 감성연구소장이신 박한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한우입니다. 이 빅데이터 요즘 정말 자주 접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정확한 의미,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빅데이터 정말 시대의 하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빅이라는 단어는 크다, 많다, 복잡하다, 다양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부터 많았지만은 지금의 데이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종류들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또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과거의 데이터보다 또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우리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들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통찰력 혹은 인문사회적인 역량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을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전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고 복잡해졌고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러한 데이터가 과거에는 정형적인 데이터, 이 정형적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형태가 있어가지고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좀 더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형적이 않고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롭게 요구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렇게 시대의 하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 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셨듯이 네. 손안에 딱 잡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그 경주 지진을 교수님께서 빅데이터로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우리는 이런 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지구과학적인 자연 환경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지구과학적인 자연 환경적 데이터보다는 이번에는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소위 말해서 SNS 데이터를 분석했죠. 네. 과거에는 이렇게 지진과 관계해서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SNS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SNS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마치 올림픽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긴밀하게 혹은 사람들은 상당히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진이 사실은 우리가 그 안타깝게도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여진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여진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SNS의 데이터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는지 사람들이 올림픽 같은 그런 이벤트에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그 네트워크들이 작게 모이고 소위 끼리끼리 소통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335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지진의 고통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SNS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았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방지 매뉴얼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대구 경북과 관련된 빅데이터 가운데 좀 재미있는 내용,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오늘 저는 SNS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구 경북과 관계된 빅데이터 가운데 재밌는 그 SNS 데이터는 또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제는 누구나 다 관심이 갖는 영역인데요. 네. 우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빅데이터 랩에 있는 빅데이터 랩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2016년도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네. 경우 치맥 페스티벌하고 동일한 시기에 개최된 다른 지역의 축제들, 예컨대 영월 동강축제라든가 포항 국제 불빛 축제라든가 부천 국제 만화 축제라든가 혹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축제들하고 비교해 보면 치맥 페스티벌을 검색했는 사람들이 2배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 검색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SNS 데이터 혹은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는 대구 경북의 어떤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또 찾을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이제는 뭐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섬유, 패션, 사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치맥, 축제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역을 보면 관광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 활용이 아주 활발하다고요. 네. 아직 이제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광 분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사람들이 어떤 관광 지역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선비 문화 코스라든가 해돋이 역사 기행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휴대폰의 통신량의 데이터, 혹은 신용카드 데이터, 혹은 내비게이션, 혹은 인터넷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SNS 데이터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맞춤화된 그러한 그 관광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분석하면 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공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싶고요. 지자체들이 주민 건강관리 사업에도 빅데이터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고요? 예.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니까 주민 건강 사업을 위해 가지고 보건 지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대구에서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별, 질환별, 연령군별 해서 어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지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지역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또한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난, 관광, 주민 건강까지 이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장이신 박한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